존경하는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명예회장님, 또 고문님, 여러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동문회 30대 회장 이송입니다. 금년 한 해 2021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과 몸살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총동문회도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필요하였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장으로서 여러분들 자주 뵙고, 또 동문회 발전과 모교 발전을 위해서 의논하고 상의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은, 이런 제약된 환경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고 우리 동문회에 관하여 많은 보고를 자세히 들으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 12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상임이사회를 부득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총동문회가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좀 보완하고, 또 마땅히 보고 드려야 될 점을 보고 드리며, 또 회칙도 발전적으로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야 함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번 상임이사의 좋은 결과, 또 총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상임이사회에 상정 드리고자 하는 큰 내용은 해칙 개정과 또 2020년 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와 그 대안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보고사항을 함께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칙 개정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동문회는 그동안에 사무총장과 비상근 사무총장과 상근 사무처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제적인 운영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동문회의 규모도 커져 있고, 또 대외적인 면모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상근직을, 사무총장을 상근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상근 사무총장으로는 아무래도 사무처 운영에 제한이 되어 있고, 대외적 활동에도 아무래도 좀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무총장을 상근제로 바꾸자 하는 안이 첫 번째 안입니다. 이 상근 사무총장제를 두고 많은 이견들이 저에게 유무선으로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수용해드리고, 오늘 이 사무총장제를 상근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임기제입니다. 이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 임기로 하고, 한 번 중임할 수 있게 하고, 또 너무 연세 많은 분이 사무총장직에 오래 눌러앉게 있게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년을 도입하여 65세의 정년을 묶어두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현재 우리 총동문회의 정회원으로 마땅히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을 중심으로 우리 총동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결정된 바 있는 사이버대학, 경희사이버대학 졸업생도 정회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요청하기는 그와 아울러 학점은행제, 쉽게 이해하시려면 독학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경희대학에 학점을 얻어서 학사를 받는, 총장으로부터 학사증을 받는 그런 졸업생이 있습니다. 두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두고 이분들도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대학에 우리가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학위증의 수여되고 난 후에 회원증은 우리가 특별히 앱을 통해서 회원증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정회원으로 인정하자 하는 것이 우리 총회 제 5조와 6조에 이분들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총회 개정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총 동문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9대 전임 회장께서 2020년 10월까지 임기를 연장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11월 달에 2020년 11월 달에 회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임기라는 것 이유 때문에 지난번 총회 의결로 저희 임기를 2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2년 맞춰 나가면 우리 총동문회의 회장의 임기와 아시다시피 대학의 출발은 3월 학기입니다. 3월 학기와 맞지 않고 회계도 맞지 않습니다. 회계는 연말로 결산이 되고 또 감사를 받고 총회를 통과해서 예산 결산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장 임기와 결산 모든 것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 임기를 내년 1월 10월까지이지만 단축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임기를 대학과 맞추고 또 회계상 처리도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2월 총회를 하고 3월 새 학기와 더불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칙을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시급한 총동문회의 정상화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회 우리 부분 수칙, 임기에 관한 부분 수칙을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보고 활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총동문회는 율곡로에 위치한 총동문회가 기실 그 내용은 우리 대학의 교육용 건물이요 교육용 부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총동문회가 4층을 사용해 왔던 걸로 학교의 교육용 시설을 관리비를 내고 우리가 사용해 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총동문회 회관은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학의 교육용 시설을 관리비를 내고 임대해 쓰는 것이 현재 총동문회 사무실이고 또 회의실도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동안 대학 측과 깊이 있게 의논을 하고 또 쓰고 있는 그 건물에 있던 그 연구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2층의 일부분도 총동문회가 관리비를 추가 지급하더라도 사용하면서 총동문회의 활동 범위, 공간이 있어야 무슨 활동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활동 범위 확장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써서 대학과 좋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2층의 일부 지금까지 ROTC 총동문회가 사용했던 공간과 일부 추가를 해서 그 총동문회 사용 면적을 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매달 발간되던 총동문회 해보에 여러 가지 광고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유치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광고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해보가 더욱더 건실하게 운영되어지고 동문회 사무실을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광고 내용을 해보에 싣고 동문 위주의 광고를 물론 합니다만은 다양한 광고의 그 범위를 넓혀서 활동한다면 사무실 직원이든 어느 동문이든 그에 맞춰서 상응한 좀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성과에 대한 보상 방안을 특별히 사무실 직원에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0년 결산 그 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문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들었습니다. 2020년은 아쉽게도 제가 2020년 11월에 임기를 시작함으로써 2020년이 다 갈 무렵에 임기를 시작했으므로 결산 처리가 아주 미흡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득불 그렇게 됐다는 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 우리 최용원 감사께서 2020년도 회계보고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회계보고회가 부적정하다 이런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동문들이 우려를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여 감사가 부적정 의견을 냈는가 하는 부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목 하나하나당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과 다르게 재무제표의 계정별 감사가 아니라 과거와 같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수입과 지출 항목을 구분하여 재작성된 자료로 감사를 실행하겠다고 하여 회계실무자 그때 당시 지금 퇴직하고 없는 김한미 실장과 관련하여 복식부기 자료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사무처장이 자료 확인과 작성 소요 시간을 얻어서 결산감사 자료를 재작성하고 모든 사안을 확인하여 중요 차이나는 내용을 최용원 감사에게 재차 보고한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회계 집행 과정상 실무자 그때는 김현희 직원이 있었습니다. 또 김한미 회계 담당자가 착오로 평생회비 계정에서 일반 경비로 약 2,869만 7천 원 가량이 총회 결의받은 금액보다 초과 지출한 것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든 간에 일반 회계이든 간에 회계 규정만 다르지 사실은 우리 총동문회가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도 당연히 써야 하는 경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연회비와 평생회비의 특성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토록 이번 회칙 개정 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2019년도까지 평생회비 개정 처리가 전기 이월, 단기 수입, 단기 사용, 차기 이월을 전체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년도 이익금 금액만 결산되고 있었음을 발견한 사무처장은 이를 3년 전 2017년과 2019년 장부까지 소급하여 매 연도별로 정기 2월의 차기 2월 금액을 추적하며 2020년도 평생회비 개정 처리로부터 오류가 없도록 정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또 2018년과 19년도에도 일부 차이가 발생하나 각 연도 총회에서 결의를 거친 것이라 수정을 하지 못하고 2020년도 감사에 누적된 총액을 보고하게 된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평생회비 계좌에서 일반 회계에 결손 나는 부분을 계속 떼어 왔는 것이 누적이 다 돼서 이미 2020년 이전 거는 총회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친 것까지 다시 덜 추워서 할 수는 없고 2020년도 거만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린 것이 아까 2,800만 원 정도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미세한 재구분을 한 항목으로서 우리 회보 광고 대행업체의 계약금 중에 2천만 원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회 회보 광고가 미흡하여 그 대행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제대로 우리가 계약금만큼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그 결손을 우리는 받는 보증금에서 이거를 제하여야 함에 당연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실무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그것을 거기서 차감하지 못한 채로 보증금을 보증금채로 남겨놓고 또 그 대행업체로 받지 못한 것은 받지 못한 거로 결손을 시켜놔서 서로 실제로는 상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착오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다 바로잡았다는 보고를 또 드립니다. 끝으로 그 최용원 감사께서 2020년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 감사님께 그 의견의 이유를 물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 그동안에 그 평생 회비로 들어온 금액과 일반 회비로 들어온 경비가 그 계정 과목이 별도로 이게 나누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평생 회비에서 총회 의결보다도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은 일반 우리 회원님들과 또 상임이사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감사께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적정으로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총회의 동의를 얻는 평생회비 사용 부분을 일반 비용으로 과다 지출하였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의견을 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임 권호영 회장과 그 전 최진영 감사님께 의견을 드려서 이것은 그 최용원 감사님의 의견이 이러하니 이 부분을 뭐 바로 잡는 거를 어떻게 의견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권호형 전 회장님은 공인회계사협회 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회계에 누구보다 밝으신 분이라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비영리 법인에는 그런 규정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평생회비다, 이건 일반 경비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의견을 내는 것은 이 두 분들이 도대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맞고 저렇게 생각해 보면 저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이제부터는 제가 회장 맡는 기간 동안에는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옥죄어서 평생회비든 일반 회비든 받아놓은 금액을 이건 요때만 쓸 수 있고 저건 저때만 쓸 수 있고 이런 상세한 회계 규정도 없는 비영리 법원의 회계 규정도 없는 규정을 우리가 주장하며 내세울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부터는 평생회비든 일반 회비든 또 분담금이든 간에 다 하나의
우리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총동문회의 화합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쓰고 있는 돈입니다. 금액입니다.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나누어서 해외 규정도 없는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부적정하다 부당하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 사무처를 통해서 의견을 내어주시면은 이 경비 사용 부분에 관한 거는 저는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적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우리 총동문회가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잘 운영되게 해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회칙을 바로 잡아가면서 열심히 앞을 바라보며 참 다른 어느 대학 동문회보다 본이 되어지는 동문회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고문님 또 명예회장님 또 자문님들 또 상임이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애정으로 우리 총동문회의 앞날을 같이 걱정하며 같이 호흡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 결정된 모든 내용들을 조속히 2022년 1월 혹은 2월 중에 임시총회를 열어서라도 이번에 뜻을 모아주신 이 의견들이 새로운 회칙으로 우리 총동문회 새로운 회칙으로 새로운 규정으로 자리 잡아서 동문회가 이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확실하고 분명한 회칙과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다시 한번 바라고요. 또 감사드리고 또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2년 밝아오는 새해에 많은 복을 받으시고 우리 상임이사님들 또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 위에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